네, 안녕하세요. 임동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중화 계승자로서 싱가포르 화교 커뮤니티의 입지 구축 전략입니다. 목차를 살짝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싱가포르의 다민족 현황과 권력 체계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엿보는 싱가포르의 사회 권력의 위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국계 중심주의에서 이제 화교 사회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 이 3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싱가포르의 다민족 현황과 권력 체계인데요.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를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반도와 인도네시아의 섬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원래 말레이시아 연방에 속해 있다가 쫓겨나다시피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못 살았죠.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뤄서 세계 최상위급의 경제 순위에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입지를 보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반도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해협을 상당히 많은 배들이 지나갑니다. 이 동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는 배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때 말라카 해협을 지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어떤 물자를 실어 온다든가 중동에서 석유를 실어 올 때 모두 말라카 해협을 지나갑니다. 왜 바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가? 쪽은 원양이라서 먼 바다라서 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하고 잔잔한 이 안쪽의 바다를 통해서 물자를 많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거의 모든 원유 수송을 모두 싱가포르 앞을 지나가고 있어서 싱가포르는 바닷가를 놀러 가도 그 앞에 파랗게 바다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유조선들이 수도 없이 보이는 그런 좀 기이한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도시 국가고요.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인구는 북유럽의 그런 여러 나라들 비슷하게 500만에서 600만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싱가포르가 이렇게 도시국가로 발전해 왔는가? 그걸 살펴보면 이제 역사를 살짝 봐야 되겠죠. 그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말레이시아 반도의 제일 끝에 원래는 말레이시아 반도에 있던 술탄이라고 하는 지귀가 다스리는 술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호르라고 하는 지역의 일부 영토로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이제 19세기 초반에 레플스라고 하는 그 인물이 싱가포르를 개항시킨 인물이죠. 그래서 조호르하고 조약을 맺어서 싱가포르를 개항하고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가 개항됐댄다. 말레이시아 땅이 아니다. 이제 거기는 자유무역항이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혹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인도까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인구들이 전체가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단마석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단마식, 테마식 뭐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 테마색이라고 하는 언어는 표현은 싱가포르의 회사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원래 이렇게 조호르라고 하는 국가에 아주 밑에 붙어 있는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권력 싸움 사이에서 축출을 당한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레플스 경의 동상입니다. 싱가포르 다운타운 코어라고 하는 핵심 지역에 있는 동상인데 맨 처음에 이 지역 다운타운 코어라고 하는 남부 지역을 개항시키고 이 개항에 따라서 여러 민족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뭐 마리나 베이 샌즈부터 시작해서 플로튼 호텔이라든가 세계적인 건물들이 많이 있죠. 에스플래네이드 공연장이라든가. 근데 원래 개항 이전에는 이 싱가포르 지역에 오랑라우트라고 하는 해양 유목민이 살았습니다.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바다의 사람 해서 오랑 라우트 이런 뜻인데 개항 전에는 그런 원주민만 살다가 1819년에 개항을 하면서부터 0명이던 유럽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중국계가 330명 처음 들어오다가 5년도 안 돼서 3,000명으로 늘어나고 그게 거의 몇 년, 5년에 한 번씩 2배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말레이 반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초기 개항에는 개항을 한 영국 사람들, 중국, 말레이 사람들만 살았는데 이후에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순차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의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계가 76%예요. 4분의 3을 중국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는 중국계가 세운 나라가 아닌데 중국계들이 4분의 3을 쥐고 있고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싱가포르를 중국 문화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레이 계열이 14%, 인도가 8%,
그다음에 기타, 유라시아, 유럽인들, 필리핀인들 이런 사람들을 합쳐서 2%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싱가포르가 여러 민족이 합쳐진 다문화 다에다 다민족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싱가포르의 4대 민족을 꼽습니다. 맨 왼쪽이 이제 빨간색으로 대표되는 이제 중국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이 유라시아, 그다음에 인도인들, 그다음에 말레이인들. 그래서 각자의 풍습, 왜 중국 사람들은 건배를 할 때 얌생이라고 외치는가? 왜 인도인들은 이마에 점을 찍는가? 이런 식으로 다민족 다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완전히 융화시키지 않고 한국 경우처럼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된다,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각각의 4개 민족들을 다 인정해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개항 초기에 레플스 경이 잭슨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겁니다. 여기가 원래 주인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텃세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주민이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주민들끼리 서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서로 섞이지 말고 살아라 해서 처음부터 분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분리됐던 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싱가포르 전역으로 골고루 퍼져서 지금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4개 민족에 대한 존중은 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위험 표시가 있다고 하면 영어로 쓰고 덴저, 그다음 위험이라고 해서 중국어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하야 장한네캇 해서 말레이어로 써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타밀어입니다. 인도어가 아니고 남인도어인 타밀어입니다. 싱가포르이 남인도가 가깝기 때문에 남인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언어, 이게 이제 4개 공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4개 민족하고 4개 공용어가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약간 소통을 하고 살지만 그래도 구별이 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헤프너 같은 경우에는 투과되면서도 뚜껑이 각각 덮인 민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종의 용광로, 멜팅팟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나라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각각 민족이 구획도 나뉘어 살고 있고 서로 정책도 다르고 서로 각각의 공용어를 인정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민족 사회가 되면 싸움이 많이 나겠죠.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적도 1도에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30도가 넘거든요.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싸움이 많이 날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리콴유 총리가 에어컨을 국가적으로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5% 이상의 에어컨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민족 사회에서 싸우지 말라고 보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공공 권력의 상징이에요.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모두 에어컨을 심하게 틉니다. 덜덜 떨 정도로 18도로 맞춰 놓는데 이렇게 전기를 펑펑 써가면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공 권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리언 조지라고 하는 학자는 에어 컨디션드 네이션, 에어컨으로 공기 조절을 하는 온도 조절을 하는 국가다. 그러니까 약간 통제 국가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 국가라는 거죠. 리콴유 총리가 언제나 우리는 싱가포르 하면 리콴유 총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초대 대통령은 유서프 빈 이스학이라고 하는 이슬람 계열의 말레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이 싱가포르의 모든 집회에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리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권자가 아니고 그냥 2인자인 총리에 불과하지만 실제 권력은 굉장히 많이 쥐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중국계가 4분의 3이나 되지만 싱가포르의 국기를 살펴보면 약간 이슬람교 느낌이 납니다. 초승달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별도 있고 이런 싱가포르 국기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지폐 이런 걸 살펴보면 아직도 말레이 연방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권자로 지내왔던 리콴유 총리가 서거를 한 이후에 고촉동 총리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2대 총리를 맡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정권 교체 시켜준 것처럼 국제적인 제스처를 취한 거고요. 실제로는 리콴유 총리의 아들인 리셴롱 총리가 이제 총리를 맡아서 지금도 싱가포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대통령 하면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국제적으로도 총리가 활동을 합니다. 원래 대통령이 외교를 맡고 총리가 내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인 내각제인데 싱가포르는 사실 총리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리콴유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계가 사회의 권력을 쥐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텃세가 없는 지역에서의 권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싱가포르는 페라나칸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현지인하고 외지인이 결혼을 해서 꾸린 다문화 가정을 페라나칸이라고 하는데 이 페라나칸 색깔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의 뭐 페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이런 색깔이 많은데 이게 페라나칸 스타일입니다. 그 페라나칸 스타일은 청나라의 화려한 궁중 도자기와 말레이시아의 페라나칸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시내에 가면 이 페라나칸 문화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페라나칸 뮤지엄을 가면 이제 페라나칸이 뭐냐 하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현지인과 결합한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사진들을 봐도 사진이 전부 중국인인가 동남아시아인인가 확실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얼굴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뭐 인도인들도 있고요.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페라나칸이죠. 그런데 2층부터 시작되는 상설 전시에 들어가면 중국 사람 액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페라나칸이 모든 민족의 그런 다문화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놓고 정작 2층부터 5층까지는 전부 중국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계 자본으로 지어진 거고 중국계가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차이니즈 페라나칸 뮤지엄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중국계 페라나칸 뮤지엄. 그러나 중국계라는 걸 빼고 페라나칸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뮤지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화교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야심과 어떤 권력력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여준 앤서니 첸이라고 하는 감독이 싱가포르 감독이 만든 일로일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지도가 없죠. 다문화 국제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아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일로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로일로는 필리핀의 섬 이름입니다. 일로일로 지역이 있어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맨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이 테레사라고 하는 일로일로 섬에서 온 가정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싱가포르 중국계 가정은 아파트에 살면서 HDB라고 불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대부분 아들 외동딸이나 외동아들을 낳고 사는 세 가족이면서 식모에게 방을 내주고 부부가 같이 일 나가고 애 밥 챙기는 거는 식모가 맡아서 해주는 이런 식의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찌알러라고 하는 이 아이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찌알러의 아버지, 어머니, 찌알러, 그다음에 테레사 이렇게 네 명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게 HDB 아파트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공 아파트죠. 그래서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주택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약간 우리가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에어컨이 국가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에어컨 전기세를 그렇게 걱정 안 하고 펑펑 틀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경제력도 있다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국제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실직을 했어요. 어머니도 뭐 아버지 실직했으니까 돈 벌려고 하다가 사기꾼한테 당해서 돈이 많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 집을 사는데 장인어른이 도와주셔가지고 남편은 떵떵거리지는 못하고 이런 집안 환경인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밖에서 중국풍의 어떤 악기 소리가 나니까 시끄러워서 문을 닫습니다. 창문을. 부인이 닫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창문을 닫냐. 덥잖아. 그러니까 부인이 에어컨 켤 거야. 그럴 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기세 나가잖아. 근데 사실 싱가포르 사람 중에서 전기세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회 내에서도 중국계냐 그렇지 않느냐 중국계에서도 경제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에어컨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기기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에어컨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만 보급률이 97%를 넘지만 여름에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 켜는 집이 많죠.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하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렇게 전락하고 나서 부부가 싸우고 오히려 아이가 외톨이가 됐다가 처음에 무시했던 테레사라고 하는 가정부를 하고 친해지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싱가포르의 중국계 중심주의가 있다. 그 중국계의 중심주의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교 커뮤니티가 이런 입지 구축과 공고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인 특징입니다. 싱가포르의 4개 민족은 다 이렇게 헤리티지 센터라고 하는 자기 민족 고유의 뮤지엄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족은 말레이 헤리티지 센터가 있고요. 인도는 인디언 헤리티지 센터를 새로 지었고요. 유라시아는 작지만 그래도 유라시안 헤리티지 센터가 있고 중국은 난양대학교 안에 차이니즈 헤리티지 센터를 지었습니다. 이 4개 민족이 각각 헤리티지 센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페라나칸 뮤지엄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중국계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렇듯이 화교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친회가 많아요. 클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종친회, 종향회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싱가폴 종향회관 연합총회 뭐 이렇게 써 있고요. 밑에 보면 뭐 황씨 집안, 서씨 집안 해서 각각의 자기네 종친회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중국계 종친회의 개수만 300개가 넘습니다. 싱가포르의 중국 사회는 종친회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섬 문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제 제주도에 들어온 지 오래된 성씨들을 중심으로 해서 괜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괜당 문화가 이제 폐쇄적이다 이런 비판도 받지만 커뮤니티를 보존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싱가포르가 그런데 이런 중국계가 75%를 차지하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1시간 더 시간이 늦죠.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1시간 더 늦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만 1시간 늦은 중국 시간대를 사용해요. 같은 그 경도에 있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1시간 차이 나는 시간대를 쓰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중국과 같은 시간대를 쓴다는 거죠. 물론 말레이시아 때문이긴 합니다. 말레이시아 연방이 오른쪽에도 이 보르네오 섬 북부에 말레이시아 영토가 있기 때문에 경도상 시간대를 중국과 같이 맞출 수밖에 없었지만 싱가포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일한 시간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계의 화교 커뮤니티가 힘이 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페라나칸 뮤지엄을 운영하는데 차이니즈 페라나칸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페라나칸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문명 박물관이라고 하는 걸 지었는데요. 이 아시아의 여러 문명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지은 겁니다. 이 아시아 문명 박물관을 왜 싱가포르에 지었냐는 거죠. 싱가포르가 다민족 사회인 건 맞지만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아닌데 이제 여기서 싱가포르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의 대표 주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그런 문화들을 모두 이 박물관 안에 넣어놨습니다. 싱가포르의 민족 그 비율이 현재는 75%가 중국이긴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맨 처음에 이제 1819년에 개항을 할 때는 말레이계가 훨씬 많았죠. 1823년 조사에서도 말레이계가 43%, 중국계가 31%에서 말레이가 더 많았습니다. 10년, 15년 후에 바로 중국계와 말레이계의 비율이 바뀝니다. 맨 오른쪽이 2017년 조사 때 나온 2017년에는 중국계가 74%나 되고 말레이계가 13%, 인도계가 9% 이런 식으로 에스닉 비율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계가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국계가 살기 좋다 하니까 몰려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이 정말 그러면 동남아시아에서 화교 사회를 대표할 만한 중국계 사회인가를 살펴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화교 분포도를 보면 사실 태국에 제일 많아요.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많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많고 그 다음이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화교 숫자는 태국 화교 숫자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화교 사회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싱가포르가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영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비슷한 숫자로 중국어를 사용합니다만 문제는 중국 표준어 말고 중국 지역어 사용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어 사용자를 능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중국 표준어, 만다린이라고 하고 중국 지역어들 이걸 다 합치면 영어 사용자보다 훨씬 많을 텐데 이 지역어 사용자들이 표준어를 잘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집안에서는 다 자기네 지역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어가 있느냐? 복건어가 가장 많습니다. 호키엔이라고 부르는데 복건어가 40%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차오조, 조주라고 하는 데를 이제 디오주라고 표시는 하는데 여기가 20% 정도. 그리고 나서 광동어가 1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동보다는 후지엔, 차오조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객가, 커지아 쪽이 있는데 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여기가 8%밖에 안 되고 하이난, 해남어를 쓰는 그룹이 6.2%.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역, 기타 중국어, 방언을 쓰는 지역이 11%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어들도 다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영어 사용자를 능가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영어 사용자가 지금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중국어 사용자는 줄어들죠. 표준 중국어 사용자는 줄어드는데 그 안에 또 표준 중국어가 아닌 중국 지역어를 쓰는 집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9년부터 리콴유 총리가 표준 중국어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계의 비율과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표준 중국어를 사용하는 집은 많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지역어를 그렇게 많이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들 중에서 한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싱가포르가 겉으로 보기에는 친중국 국가고 싱가포르의 4분의 3이 중국계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과 화교 자본과 모든 것이 그렇게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권력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싱가포르는 순원이라고 하는 인물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에 들어온 그 중국 지역어 사용자들이 대부분 청나라 말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자리 잡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중국 본토가 중국 공산당한테 점령당했다고 생각하지 이제서야 중국이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국민당을 창당했고 대만의 국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순원의 추모관이 싱가포르에도 버젓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정기적으로 참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에 중국 화교 커뮤니티는 이제 방향을 이제 세계적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기네가 중국 화교를 다 대표하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화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부적인 부분이.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그 안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에스니시티들을, 민족성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위계짓고 또 메커니즘을, 역학을 발견해낼 것인가,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발표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